이연보세 4강입니다. 먼저 측정. 이연법인세나 단기법인세, 먼저 단기법인세 자산부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자, 기준은 회계기간 말입니다. 회계기간 말 현재 제정된 세법 또는 실질적 제정된 거로 볼 수 있는 세법, 거기 세율이 나오죠. 그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법이 개정됐다. 그건 반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감사 기간 내에 속하면 이제 그 기간 후 발생한 그런 사후적인 걸로 주석상에 보통 기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율을 적용할 때는 항상 기간 말 현재 세율이에요. 기간 말 현재 제정된 세율, 실적 제정된 세율. 자, 그리고 이연보세 자산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간 말 현재 제정된 세율. 그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율이라는 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일 낮은 세율이 2억까지가 10%, 2억에서 200억 20%. 그래서 누진은 올라갑니다. 25, 22, 25까지 올라가요. 10, 20, 22, 25. 그러면 세율을 뭘 쓰는 거냐? 세율은 평균 세율을 씁니다. 한계 세율이 아닙니다. 평균 세율. 그것이 소멸될 때 또는 그것이 없어질 때 미치는 적용되는 평균 세율, 그걸 쓰는 겁니다. 근데 실제 제가 이제 몇 분 회계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한계 세율을 쓴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종전에는 한계 세율을 썼었죠. 하다 보니 기준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이제 IFRS는 똑같이 이제 평균 세율을 썼었고요. 일반 기준은 한계 세율 쓰다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든 현재 기준서는 평균 세율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세율.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자산이 있어요. 이 자산을 건물 같은 자산이에요. 사용할 때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럼 감가상각되면서 공제를 받죠. 그런 경우 적용되는 세율하고 처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같은데 딱 다른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가 되는 경우, 주택 같은 거,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분할 때는 추가적으로 세금이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세율하고 처분 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때는 이 자산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처분할지, 언제 처분할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연보세 자산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 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거로 예상되는 방식, 사용이냐 처분이냐, 그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똑같은데 처분하든 사용하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가지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가 되는 경우, 그건 처분 때 과세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는 추가적 세금 부담을 고려하셔야죠. 또 하나는 투자 자산이 있을 때 그 투자 지분을, 투자 자산, 투자 주식을 처분할 거냐, 또는 배당받아 회수할 거냐, 이익이란 것을. 그러면 배당받아 회수하게 되면 우리가 수입배당금을 잡게 되죠.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정이나 내국법 규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입금을 산입합니다. 배당금을 입금을 산입하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할 때 회수 방식하고 배당을 통한 회수 방식 간에 세 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고려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는 미래에 이제 결제되거나 자산부채 없어질 때 세효과 생기는 거죠. 그럼 그 효과를 언제 생길지 추정해서 현재같이 할인하냐. 이연법인세는 할인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복잡해요. 또 너무 애매모호하고 소멸되는 기간 자체가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도 많아. 그래서 이연보세 자산부채는 할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보세 자산을 인식해놨죠. 그것을 기간 말 현재 다시 따져봐야 돼요.
그건 정말 실현 가능하냐? 전개에서 넘은 거라도 다시 따져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감액을 해야죠. 감액의 손실 처리. 또는 그것이 과거 인식을 안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미래 사정이 바뀌어서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인식하지 않았던 이용물세 자산을 추가로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이용물세 자산을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기간 말 현재 재검토. 매 기간마다. 자, 이제 할 것은 당기 법인세나 이용물세를 잡을 때 상대 개정이 뭐냐? 상대 개정.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거래나 사건의 당기 및 당기 법인세와 이용물세 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 처리와 일관되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있죠. 그로 인해서 이용법인세나 당기법인세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거래가 손익거래면 이것도 손익거래로. 그 거래가 자본거래면 이것도 자본거래로. 이 거래가 중단사업손익이면 이 효과도 중단사업손익에 반영하고 이렇게 그 거래와 일관되게 회계 처리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먼저 손익 항목에 대한 법인세 효과 반영. 계속 영업손익인가요? 중단사업손익인가요? 계속 영업손익은 법인세 비용으로. 중단사업손익은 손익계산서에 한 줄로 표시하죠. 모든 손익을 가감해서 거기에 반영하셔야죠. 중단사업손익에 반영.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한 겁니까? 기타 포괄손익? 그러면 그 법인세 효과는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해야죠. 그래서 자본이 세후 자본이 표시가 되도록. 그리고 나머지 자본 항목들, 뭐 자본요금 이런 것에 대한 법인세 효과, 자본이익금 등에 직접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요금은 어떻게 표시해요? 세후 자본요금으로. 세후 자본요금. 그 다음에 사업 결합할 때 발생한 법인세 효과. 바로 그 사업 결합 거래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용물세 등을 반영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영업권이나 영업감에서 차익이 변동이 돼버리죠. 자, 사례는 먼저 당기 손익으로 표시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회사가 계속 영업이익은 9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단사업 손익은 1만 원입니다. 그럼 법인세를 세율 20% 가져가면 법인세를 부담해야죠. 이익 때문에 법인세. 계속 영업이익 법인세 20% 하면 18,000원이죠. 18,000원. 법인세 비용 18,000원. 빼고 나면 이게 당기순이익이죠. 이익. 이익은 7만 2천 원 되는 거죠. 여기도 법인세를 부담하면 2,000원. 8,000원. 그래서 법인세 효과를 반영할 때는 계속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고, 그리고 중단사업 손익의 법인세는 법인세 비용이 아니죠. 법인세 비용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법인세 비용 계정이 아니고 중단사업 손익에 바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표시를 보시면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영업이익 얼마죠? 9만 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뺐죠. 빼니까 계속 영업이익이 나왔죠. 7만 2천 원. 그리고 중단사업 이익은 8천 원이죠. 이렇게 표시하지 않죠. 바로 순액으로. 그래서 전체 당기순이익은 1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8만 원이죠. 전당 8만 원. 이렇게. 핵심은 계속 영업이익 법인세와 중단사업 이익의 법인세를 구분해라.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기손익에 포함될 일시적 차이. 자, 과거에 이용물세 자산물세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적용된 세율이 변동됐다. 그러면 세율이 바뀌면 그것이 소멸될 때 세효과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난 세효과도 모두 그 당초 잡은 이용법인세가 손익에 대한 거면 세율이 변동돼서 생기는 세효과도 법인세 비용 쪽, 손익 쪽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또 이용법인세 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서
금액이 변동됐다. 자산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죠. 또는 안 잡았던 걸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이 손익에서 발생된 거라면 당연히 손익계정에 잡으셔야죠. 당기손익에. 그 다음에 자산 회수 방식이 처분이었었는데 사용으로 바뀌었다. 그로 인한 세율가 달라졌다. 역시 그것이 손익으로 인한 거면 당연히 손익에 반영하셔야죠.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는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 직접 이것처럼 빼서 순액을 잡아도 되고요. 또는 기타 포괄손익 쭉 잡혀있죠. OCI 잡힌 거 전체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서 표시해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전체를 쭉 쓰고 차감 표시했을 때 이거 전체에 대한 세금이죠. 표시하면 OCI 중에서 일부는 손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있고 재순환, 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배분화해서 관리를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OCI 사례가 나오죠. 사례 보시면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인데 채무상품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OCI를 잡게 되면 그것은 채무상품을 처분하면 손익으로 재순환시킵니다. 자, 회사는 X 1년 초에 액면 과액과 발행 금액이 동일한 사채를 10,000원에 취득하고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X 1년 말에 그 사채의 공정가치가 11,0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회사는 자금사 정상 X 년도에 11,000원에 그걸 처분했습니다. 세율 20%고. 자, 취득당 징계할 필요 없죠. 똑같으니까 어차피 회계세법도 같습니다. 기말평가 다르죠. 회계분계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1,000원 평가 증 대변에 OCI를 잡습니다. 세법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조정을 하죠? 양편 조정. 손익 영향이 없습니다. 양편 조정이에요. 금융자산 없애고 평가 이익을 없앱니다. 처분했다. 회사 분계는 현금 11,000원, 그 다음에 금융자산 11,000원, 그리고 OCI를 잡았던 것을 없애면서 손익으로 재순환시켜요. 처분이익이 잡히죠.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법도 OCI는 없지만 현금 11,000원, 자산 10,000원 없어지면서 처분이익이 1,000원 잡혀서 처분이익은 똑같이 잡힙니다. 자, 세무 조정은 아까 잡았던 양편 조정한 걸 없애는 겁니다. 왜? 손익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자, 먼저 평가 시점에서 인식을 해야죠. 회사는 자산을 더 늘려놨죠? 늘려서 마이너스 후보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후보는 미래세금을 증가시킵니다. 가산할 지적 차이예요. 세율 20%면 200원에 이연보세 부채 인식을 해야죠. 대변에 이연보세 부채 200. 그리고 그것은 OCI에서 생긴 거죠. OCI 때문에 평가 증 때문에 생긴 거예요. OCI 잡은 것 때문에 OCI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하면 역시 마찬가지. 없애야죠. 양쪽으로 해서 분계, 역분계. 그리고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인식을 해야죠. 법인세 비용 인식하면서 당기 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OCI에 대한 이연보세 인식이죠. 자, 두 번째는 페어밸류 OCI인데 지분상품이에요. 지분상품은 페어밸류 PL입니다, 원래. 근데 OCI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하면 OCI 잡은 것을 손익으로 재순환 안 시켜요. 이게 아까와 다른 점이에요. 자, 회사 분계를 보시면요. 평가 증을 시켰죠.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1,000원 증가. 대변에 OCI 1,000원 세법 인정 안 합니다. 양편 조정, 양쪽으로. 그리고 주식을 팔았어요. 현금 11,000원. 대변에 페어밸류 OCI 11,000원 없앴죠. 없애고 잡아놨던 OCI를 없앱니다. 손익은 아니에요. 이익, 이익금 대체. 손익이 안 들어갑니다. 자, 세무상으로는 처분이익이 나와야죠. 10,000원에 산 주식을 11,000원에 팔면 처분이익이 1,000원 나와야죠. 그 1,000원이 장부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법에서는 세무 조정할 때 마이너스로 됐던 걸 플러스로 시켜서 과세 이익을 잡아주는 겁니다.
천원 이익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연법인세는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 이연법인세는 처음에 금융자산 늘린 것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잡혀요. 차변에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 상대 계정은 OCI죠. OCI. 주식을 팔면은 없애는 거죠, 양쪽으로. 그리고 법인세 처분이익이 생겨서 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기보유세 부채를 잡습니다. 얼마죠? 200원. 잡고 그것은 이익이익험에 대체가 됐죠, OCI가. 이익잉여금을 차감시켜서 세후잉여금이 표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당기보유세 부채. 자, 이제 두 번째, 자본서 직접 빼는 거. 자본서 직접 빼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처분했어요. 회사 붕괴. 현금 3만 원에 판 거예요. 대변인 자기 주식 2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만 원. 이게 자본요금이에요. 그런 세무상으로는 입금입니다. 법인세를 내야 돼. 법인세율이 20%면 이로 인해서 법인세가 2,000원 늘어나는 거예요. 법인세 부담액이 2,000원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이 늘어난 법인세를 당기 법인세 비용을 잡게 되면 자본 거래에 대한 법인세가 당기 비용 손익거래에 잡혀버리죠. 수익과 비용이 안 맞아. 그래서 이 법인세 부담액은 자본이익금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자본이익금을 감액해 하죠. 그래서 자본이익금이 세금 내는 금액인 8,000원으로 표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하셔야죠. 차변에 대변. 법인세를 2년에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올해 부담할 법인세입니다. 당기 법인세 비용을 부채를 잡고 그것을 여기다가 저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이익금 없애는 겁니다. 이익 2,000원. 그래서 이 금액이 세후 금액이 되도록 8,000원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자본 거래에 대한 이 법인세 효과는 자본 거래에 반영하는 겁니다. 세금을 올해 내는 거면 당기 보유세 부채고 미래 낼 거면 이연보유세 부채가 되는 거고. 그 효과는 거래와 일관되게, 거래 자체가 자본 거래이기 때문에 그 일관되게, 요 거래가 일관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강의를 4강 강의 끝내고요. 다음 강의는 재무제표 표시 그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